네, 안녕하세요. 어제, 오늘, 특히 오늘 대단히 중요한 판결들이 여러 건 나왔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뭐 좀 하루 종일 일하고 좀 피곤했지만, 이 사건은 그래도 좀 오늘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구미 3세 여아 사건이에요. 자, 이 사건 정말 미스터리하죠. 진실이 무엇이냐. 참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계속 나왔고, 또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으며, 이 법원 판결은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실제 진실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의문과 여러 가지 좀 호기심이 발동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이 사건은요, 아, 사실 이번에 2심 판결이 나왔어요. 바로 오늘 2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지난 1심 판결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므로 한번 좀 짚어보죠. 작년 2월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제 거의 1년이 되어 가는 사건인데요, 경북 구미에 있는 한 빌라에서 3살 여아가 이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엄마가 있었어요. 네, 엄마가 있습니다. 엄마 김씨. 엄마 김씨가 이 아이를, 자기 아이를 방치해서 아이가 죽은 걸로 생각했죠.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관심은 도대체 왜 방치했는가 였죠. 그래서 다른 남자가 생겨서 그 집에 가서 사느라고 원래 낳았던 자기 친딸을 방치했다. 게다가 방치한 게 한여름에 그냥 두고 또 먹을 것도 몇 개 놔두고 그냥 방치해서 좀 끔찍하게 죽은 사건이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충격적이었죠. 그런데 사건이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당연히 이 주검으로 발견된 피해자, 이제 아이와 친엄마라고 생각한 김씨, 이제 친자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믿을 수 없게도 둘은 친자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어요. 또 검사했습니다. 또 안 맞아요. 그럴 리가 없는데 또 했습니다.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엄마가 도대체 누구지? 이제 정말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 검사해봤는데 외할머니 석씨, 숨진 아이의 엄마 김씨의 엄마 석씨입니다. 외할머니인 석씨가 친모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게 믿을 수가 없죠. 사실 이게 결과가, 조사가 잘못됐겠지, 검사가 틀렸겠지, 이런 생각을 누구든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그 검사를 한 사람, 결과를 받아본 수사기관 역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재검사를 해요. 여러 차례 재검사를 했습니다. 일단 국과수 부산연구소에서 했고요, 또 대구에서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검 DNA 화학 분석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이렇게 여러 차례 검사, 근데 이게 한 기관에 3번만 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 차례 검사했는데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씨와 이 숨진 3살 아이가 친모녀 관계라고 나온 겁니다. 본인도 부인해요. 이 석씨도 무슨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내가 무슨 외할머니지 엄마냐 라고 부인을 했고요. 남편을 비롯한 가족들 역시 마찬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와이프가 임신하고 애 낳았다고요? 그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라는 진술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검사 결과 석씨가 엄마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아빠는 도대체 누구냐? 엄마 혼자 아이를 낳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현대 과학으로 밝혀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씨가 엄마라면 그럼 외할아버지가 아빠겠네. 검사했어요. 또 이 외할아버지는 또 친아빠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누군가? 결국 외할머니 석씨가 이 아이를 낳았다면 결국 임신을 했으니까 출산했을 테고, 임신했다는 얘기는 대개의 경우 누군가와 성관계를 했겠죠. 성관계 없이 뭐 임신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여러 가지 그 난임 치료 등을 통해서. 그래서 도대체 누가 이 석씨와 성관계를 했을까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내연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명의 내연남을 검사했는데 역시 친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숨진 아이의 친부가 누구냐? 현재로서는 모릅니다. 친모는 과학적 검사에 의하면은 현재 석씨고요, 친부는 모르는 상태. 결국 애초에 엄마라고 알려졌던 김씨는 언니가 된 겁니다.
언니와 동생이 된 거예요. 나이 차는 많습니다만. 결국 언니 김 씨는 자기 동생을 자기 딸인 줄 알고 키우다가 끔찍하게 죽도록 만든 거죠. 자, 이걸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겠느냐. 경찰과 검찰은 고민한 끝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 증거 자료들을 수집한 결과 결론 내린 거죠. 석 씨가 이 아이를 낳고 때마침 역시 여자아이를 출산한 자기 딸의 아이, 자기 진짜 외손녀와 바꿔치기 했다. 그러니까 외손녀와 딸을 바꿔치기 했다는 거예요. 마침 태어난 시기가 비슷했기 때문에 바꿔치기 해도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 의문이 생깁니다. 어디서 바꿔치기 했나? 왜 바꿔치기 했나? 그러면 바꿔치기 한 실제 외손녀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혼자 했나? 이런 행위를. 그럼 주변 사람들은 왜 임신한 걸 몰랐나? 정말 임신한 게 맞나? 직장도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제 휴직하고 다시 복귀했는데 이런 것들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애초에 병원에서, 산부인과 병원에서 바꿔치기 한 건가? 또는 퇴원해서 집에 와서 바꿔치기 한 건가? 병원이라면 그게 가능한 일인가? 집에서라면 누군가 옆에 있었을 텐데 어떻게 바꿔치기 했는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바꿔치기를 했다고 보고요. 일단 이 김씨, 언니라고 할게요. 법적으로 언니니까. 언니 김씨를 먼저 기소했습니다. 어쨌든 자기가 돌보던 딸이라고 생각했지만 동생이죠. 이 피해 아이를 방치한 거예요. 그래서 탈수와 기아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상태예요. 확정됐습니다. 자, 그리고 확정되기 좀 전이긴 합니다만 이 석 씨에 대해서도 기소했어요. 미성년자 약취, 그리고 사체 은닉 미수입니다. 사체 은닉 미수는 그 아이의 사체를 발견하고 은닉하려고 시도했다는 거죠. 이거는 석 씨도 계속해서 뭐 수사 단계에서 1심 재판, 2심 재판 다 인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유죄 판결 나왔죠. 이 부분은 큰 뭐 쟁점이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미성년자 약취입니다. 즉 아이를 데려갔다는 거죠. 바꿔치기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데려간 아이는 어떻게 했나? 데려간 아이를 죽였으면 살인죄입니다. 데려간 아이를 때렸다면 상해고요. 학대했다면 또 학대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은 없습니다. 기소를 못했어요. 검사가 기소를 해야 그 부분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기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수사에도 알아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전혀 알아내지 못했고요. 이게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검사가 기소를 해야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합니다. 아무리 법원이 볼 때 와 이거 A 데려갔겠는데? 죽였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확신이 든다 하더라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재판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건에선 설령 어떻게 뭐라고 기소를 했다 하더라도 법원에 증거가 없으니까 그 부분 유죄 판결을 받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기소에서 제외가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석 씨, 이제 49세가 됐네요. 49세 석 씨, 할머니라고 하지만 49살이에요. 네. 그리고 썸네일에도 이제 사진들이 있죠. 자, 작년이죠. 작년 8월 17일에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1심 판결 나왔습니다. 다 유죄. 형량은 징역 8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라고 항소했고요. 석 씨는 억울하다. 나는 아이를 낳지도 않았는데 내가 무슨 아이를 바꿔치기 하느냐. 너무 억울하다. 내가 사체 은닉 미수한 걸 인정하겠는데 내가 무슨 미성년자를 약취했느냐. 내가 무슨 아이를 데려갔느냐. 무슨 바꿔치기냐. 증거 있느냐. 네. 증거는 있죠. 여기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거죠. 결국 석 씨도 항소를 해서 2심 재판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항소심 재판이 열렸어요. 항소심 재판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결론 나온 거죠. 검사의 항소도 기각, 석 씨의 항소도 기각, 징역 8년이 맞다. 바꿔치기 한 것도 맞다. 라고 다시 한번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아마도 대법원으로 갈 것 같아요.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법적인 결론이 나오겠죠. 하지만 현재까지 보면은 1, 2심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1심 법원뿐만 아니라 2심 법원도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고 본 이유, 근거를 좀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 사망한 아이가 석 씨의 아이라고 인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친모가 석씨라는 거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논리 전개가 가능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이 엄마가 누구냐. 자, 증거는요, 일단 DNA 감정 결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과수 부산 연구소, 또 대구 연구소에서 검사를 했어요. 이때 자료를 보면은요, 확률이 이제 친모녀 관계일 확률이 99.9999% 이상이에요.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또 대검 DNA 화학 분석 결과 이걸 보면은요, 친모녀일 확률이 더 높죠. 99.99999998%다. 자, 이거는 숫자상으로는 100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상 100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DNA 검사를 통해서 DNA 검사 결과를 판결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판단을 내림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쓰기 위해서는 이 정도라면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야, 이거 오류다, 잘못됐다, 뭐 석씨가 주장했던 것처럼 뭐 키메라증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친부 아닐 수 있겠는데? 라고 보려면 다른 증거들이 그런 주장을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봤어요. 1, 2심 법원 모두 다른 간접 증거들이 이 석씨가 친모일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실제로 임신했음을 보여주는 간접 증거들이 많다고 봤어요.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첫 번째, 일단 남편이 우리 아내는 임신한 적 없다, 애를 낳은 적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죠.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느꼈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게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요, 남편이 몰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피고인 석씨가 살이 좀 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했다고 해도 큰 티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특히 석씨가 겨울에는 집에서 헐렁한 맨투맨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이게 그러면서 신체의 굴곡이 잘 보이지 않는, 거의 보이지 않는 맨투맨 티를 입고 있었다. 자, 이거 석씨의 딸이 증인으로 증언한 내용입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티가 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보정 속옷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보정 속옷을 그때 뭐 특이하게 또 구매합니다. 이거 역시 뭔가를 감추기 위한, 임신 상태를 감추기 위한 시도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도 계속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부부관계임에도.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두 가지로 연결됩니다. 첫 번째, 그 정도이기 때문에 남편도 자세하게 몰랐을 수가 있다, 임신 사실을. 또 다른 각도에서는 범행 동기와도 연결됩니다. 자, 남편과 10년 동안 성관계 안 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숨겨야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라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요, 임신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간접 증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생리대도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됐죠. 석씨가 임신 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생리대 구매를 중단합니다. 그게 얼추 임신 추정 기간과 맞닿아 있어요. 그동안 쭉 구매하다가 왜 구매를 중단했겠느냐? 이거는 생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생리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임신. 그게 바로 이 사건의 임신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한의원에서도 복부에 답답한 느낌을 이제 호소해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또 평소에 목욕탕을 좋아했답니다. 그런데 대중목욕탕 이용을 또 딱 중단해요. 그 기간 동안. 이 이유 역시 임신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결국 이런 것들 하나만 보면은 임신 사실을 확 증명해 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다 모아보면 게다가 이걸 다 모으는 것은 사실 그 DNA 검사 결과에 대해서 아주 요만큼의 어떤 그 보강 정도가 되는 거예요. DNA 검사를 여러 번 했는데 다 친모녀로 나와요. 게다가 임신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간접 증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 임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여러 증거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바꿔치기를 했다고 보려면, 바꿔치기를
했다고 보려면 일단 그 전에 석씨가 친모라는 걸 확인해야 되니까 이거 첫 번째 단계로 그걸 지금 본 거고요. 두 번째, 석씨가 아이를 낳았다 쳐도 그럼 언제 바꿔치기 했느냐, 이걸 또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바꿔치기 했다면 언제 어떻게 했냐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가능했겠냐, 첫 번째 언제 가능했냐, 그 시점, 바꿔치기 시점이 특정됐습니다. 딸이 아이를 낳은 그 다음 날이죠. 2018년 3월 31일 오후 5시 32분부터 그 다음 날 이제 저녁부터 이제 날이 바뀌어서 4월 1일 아침 8시 17분 사이에 어디에서? 딸이 입원해 있던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봤습니다. 여러 근거가 있어요. 그때 찍은 이제 사진, 그때 즈음에 찍은 사진에서 이 아이의 발에 착용했던 식별띠가 벗겨져 있었다. 또 당시 아이의 혈액형이 이게 딸 김씨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다. 그리고 또 하나, 아이의 체중입니다. 체중을 굉장히 여러 번 재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3월 31일에 쟀더니 3.460kg입니다. 근데 그 다음 날에는요 3.235kg이에요. 하루 만에 0.225kg이 줄었습니다. 225g 줄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급격히 체중이 주는 경우가 있다고는 해요. 하지만 그건 대단히 이례적인 경우고 간혹 가다가 그 측정 오류일 때도 있다. 따라서 이건 다른 사람, 다른 아이이기 때문에 체중이 이렇게 많이 달라진 것이다. 그러면 하루에 체중에 이게 뭐 225g 하면은 성인에게는 뭐 아주 뭐 별 큰 의미가 없는 체중 변화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 보십시오. 몸무게가 3.5kg이 채 안 되거든요. 3.46kg에서 여기서 225g이 줄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뭐 상당히 큰 폭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볼 때 다른 사람이다, 그때 바꿔치기 된 거다 라고 보았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는 바꿔치기 된 장소와 시점을 이번 판결과는 다르게 봤습니다. 판결 나오기 전에 방송된 거긴 한데, 그때는 퇴원해서 집에 온 다음에 아이를 돌볼 때 바꿨을 것이다 라고 보았고요. 뭐 어떤 벽지의 무늬 이런 것들을 근거로 제시했죠. 하지만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고요. 병원에서 바꿔치기 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능하냐? 당시 간호사가 증언했어요. 가능하다.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외부인이 그냥 들어왔다 나갈 수 있었답니다. 이게 참 충격적인 일이죠. 네. 만약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었거나 또는 모든 출입 장면이 녹화되었다면 이런 시도를 못했을 겁니다. 또는 시도했다 하더라도 다 잡을 수 있겠죠, 증거가 나오니까. 하지만 이 사건에서 그러지 못했다는 게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외부인이 들어왔다 나갈 정도였다면은 이거는 관리가 대단히 소홀했던 거 아닌가, 애초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범행 동기로 갑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봤어요. 아이를 임신해서 낳게 된 거죠. 그래서 낳았어요. 들키면 안 되니까 키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딸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걸 바꿔치기 하면 내 아이가 아닌 것처럼 숨길 수도 있고, 내가 아이를 낳지 않은 거로 숨길 수도 있고, 또 어차피 근처에 두고 볼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내 아이를 보자, 그런 생각에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고 법원은 봤습니다. 게다가 결국은 뭐 여러 가지 10년 동안 성관계 안 했는데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숨겨야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목적이었죠. 그럼 어떻게 숨길 것이냐? 아이를 바꿔치기 하면 숨길 수 있겠구나. 어디에 아이를 가져다 버리거나 죽이거나 안매장하거나 누구에게 갖다 주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자기 아이를 영원히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2명인데 숫자 2를 1로 줄이고 다만 그 1을 내 아이로 만들자. 그러면 내 외손녀는 모르겠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다만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사실은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해요. 첫 번째, 바꿔치기 했으면 그 아이는 어디 간 거냐 도대체 어디 간 거냐. 만약 데리고 왔다면, 데리고 바꿔치기해서 병원에서 데리고 나왔다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그 행적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이냐, 그 아이 지금 살았냐 죽었냐, 어디 있냐, 죽여서 안매장했다면 어디에 묻었느냐, 어떻게 사체 처리했느냐, 어디에 숨겨놓았다면 그건 어디겠느냐. 이제 뭐 한참 지났고 재판까지 봤기 때문에 숨겨놨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또는 누구에게 팔았느냐 또는 줬느냐,
어디 있는지 몰라요. 특히 재판부가 현재는 피해자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알 수가 없잖아요. 자료가 부족하다고 인정을 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네. 그러면서 피고인 석 씨의 반성 없는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서 앞으로도 이 사라져버린 피해자의 행방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석 씨가 입을 열지 않으면 이 아이는 어디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알기 힘든 걸 넘어서 영원히 알지 못할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럼 아이 아빠는 누구냐? 이 아이 아빠가 누군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범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 아이를 데리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여전히 그 아이가 아니라 김 씨의 아이, 네. 실제 외손녀를 어딘가에 데리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또는 그 아이를 처리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공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이 친부 누구인지 밝혀야 하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만약 친부가 확인되면 그때는 뭐 이 사건의 해결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완전히 완벽한 뭐 미스터리 해결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맞죠. 하지만 친부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이 석 씨도 여전히 나는 임신한 적 없다, 출산한 적 없다라는 주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만약 DNA 검사인데 친부가 나왔다면, 친부 나오고 친부 나왔으면은 당연히 그 둘의 성관계에 의해서 임신과 출산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뭔가 완벽하게 해결은 되지 않은 느낌은 들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1심과 2심 모두 석 씨가 친모다, 그리고 범행의 동기가 있다, 병원에서 바꿔치기 했다, 그 후에 김 씨가 아이를 죽도록 만들었다, 바꿔치기 된 아이는 현재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라는 결론이거든요. 지금 김 씨는 징역 20년형이 확정돼 가지고 살고 있고요. 언니죠. 그리고 이 사건 대법원으로 가겠는데 지금 석 씨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받기 때문에 이제 구속 기간이 심금마다 6개월입니다. 대법원으로 가서도 6개월 동안 판결이 이제 나오지 않으면은 그때는 석방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빠른 시일 내에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도 1심 판결 이제 1심 판결이 나온 게 작년 8월이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또 1월 말에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략 이제 여러 가지 심리를 하더라도 6개월 정도 안에 나오는 건데, 대법원은 뭐 실제로 불러서 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 기록들을 가지고 이제 검토를 하죠.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좀 더 결론이 빨리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구미 3세 여아 사건 2심 판결이 선고됐기 때문에 이 사건 그동안의 전체 내용을 좀 정리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법원 판결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